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도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팔란티어입니다. 분명히 AI 수에 좀 맞는데 왜 이럴까요? 최근에 주가 약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새 4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3% 넘게 하락하는 게 벌써 한 3일째입니다. 하루는 7%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분명히 AI 수혜주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요즘 조정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AI의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인 것은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 자신도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고 그때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좋은 회사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 이거 그럴 수는 절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흐름을 생각해 보시죠. AI 이번에 올해 축의 기본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엔비디아가 끌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손을 같이 대면서 악수하거나 코멘트하면서 올라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거 물론 실력도 있지만 직전에 여러분 설명드린 어도비가 딱 그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날 그때 IR하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나와 어도비를 제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분명합니다. 그럼 팔란티어는 뭐냐? 팔란티어는 그들과 괴를 다치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팔란티어는 소위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이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제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딱 이 정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성공했다는 피터 티엘이 투자했고 그리고 알렉스 카퍼라는 진짜 천재적인 경영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기억하고 아마 피상적으로 들으신 건가 빌라덴을 바로 얘네 때문에 잡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참 창궐했을 때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이나 그리고 코로나19를 확산을 방지하고 이런 거에서도 이들이 큰 역할을 했다. 또 하나 여러분 모르는 말씀드리면 첫 번째 투자자, 첫 번째 이사의 멤버 중에 하나가 CIA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고요. 올해도 이제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그 흔히 얘기해서 갑 기준이라는 약간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2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좀 적당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치하겠고요.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 축이 엔비디아도 약간 지금 고점에서 더 뻗지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또 하나 반대축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올라갈 자기네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팔란티어가 고점에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만 모셔야 되겠고요. 이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화면이 이런 겁니다. 비행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모든 거에 제목 나오는 거가 모든 의사결정에 AI가 도움을 준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네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작년에는 수많은 기업이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그럴 때 작년에는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들의 표현이라면 그냥 별로 실력도 안 되는 경쟁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다 없어진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알렉스 카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사는 사람을 제한해야 된다. 이걸 사는 사람이 혹시라도 테러 이렇게 나쁜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적성국가.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부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주가 판단은 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기에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좋은 주식이지만 이걸 올인하고 뭐 떨어질 때 더 사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은 포트폴리오의 하나라 딱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든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죠.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현재 시점에서 좋은 주식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로키드 마틴입니다. 방산주는 성장에 목마르다.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박스권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보잉의 부진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보잉에서 737MAX가 두 개의 큰 대형 사고 이기 전까만 하더라도 산업재 1위는 압도적인 보잉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 1위가 됐습니다. 지금 산업재 섹터에서요. 로키드 마틴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게 올 봄까지 사상체육 갔다가 쉬었을 때는 바로 IT의 부상이 있을 때 그때 쉬었던 흐름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산업재가 다양한 이유, 리쇼링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라면서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로키드 마틴도 결코 사상체육과 다시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 주식을 뭐 꾸준히 말씀드린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분 국한에서 보시면 이 주식은 절대 재미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예. 이게 결국 GDP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핵심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 소상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들이 집권하거나 목표할 때 보면 자기네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한다 그러죠. 그렇죠. 국방 예산을 줄이겠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인구 뭐 더 이상 잘 늘지 않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상군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런 병력은 감소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국방을 유지하느냐? 결국은 선진화된 무기, 기술이죠, 기술. 인공지능, 예. 로봇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어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 참고적으로 보면 전 세계 가장 국방 예산을 빨리 늘린 나라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그럼 일본이요. 일본이 올해와 작년 대비 23%, 25%나 늘려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일본은. 그렇군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일본이 만약 국방 예산 늘리는데요. 물론 일본은 워낙 전함이나 이런 것들 이미 비행기를 이미 2차 세계대전에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기술력 충분하지만 예.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럼 그 무기를 어디서 사겠습니까? 중국에서 사겠습니까? 러시아에서 사겠습니까? 유럽에서 사겠습니까? 대부분은 미국에서 구입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로키드 마틴이 됐건 노스롭 그루만이 됐건 보잉도 다 군수항공 다 있거든요. 그런 쪽이 됐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로키드 마틴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런 특정 섹터의 ETF 중 산업에 분류된 ETF, AI 같이 어떤 트렌디한 거 말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것은 미국, US 결국은 항공,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ETF는 IT가 제가 봤을 때 예. 가장 훌륭한 선택이 아니냐,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ITA에 대해서 최근에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또 얘기가 나왔네요. 방산주에 대한 접근 방법.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국방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 안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가능성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펠로톤입니다. 굳이 홈트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이 팬데믹 당시에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본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당연히 주가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떨까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백악관을 가야 되는데 네. 자기 집에 있던 펠라탄을 갖고 가냐 안 갖고 가냐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갖고 왔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네. 그다음에 제가 뉴스는 못 봤는데 펠라탄 한번 주가 한번 써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엄청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쵸. 팬데믹 때 최고로 올라갔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보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익이 났냐? 그때도 적자였고요. 그랬군요. 지금도 적자였다는 게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은 제가 약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전부 금리로 가면 그런 성장주가 올라가는 아주 환경이 되죠. 그렇죠. 거의 마이너스 금리 아니에요. 미국 예. 마이너스 금리 가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수준, 실질 금리 마이너스. 지금 실질 금리가 플러스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돈을 차입을 하든지 증자를 해야 되는데 증자면 증자대로 말이 아프고 돈을 빌리면 빌릴 때마다 또 이자 내고. 그렇죠. 그게 이제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많은 우리 한국 주식에 익숙하신 분은 물을 타거나 너무 많이 떨어졌게 사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거기서 잠깐 멈춰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MTS 웬만한 증권사 다 나옵니다. 이익 전망을 한번 보세요. 네. 이익의 추이 그리고 이익 전망을 보시면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 회사가. 예. 그럴 때 약간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된다.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요. 울프 리서치 미국이라는 애널리스트 아주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네. 현재도 중립인데 이걸 아예 매도로 내려버렸습니다. 지금요. 단기간에 이 회사가 지금 수익성을 보이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내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야외로 나가고 헬스클럽 다니는 그런 추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반대되는 개념에서 몇 가지 운동복이라든가요, 운동화 그리고 피트니스라는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관련된 주식을 보여주는 적도 있는데요. 예. 미국은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나라 달리 통계를 다 찾을 수 있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매출량 상관없이 팬데믹 이전 2019년 대비 직접 몸으로 가는 행동에서 이런 방문하는 곳에 어떤 분야별로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식당을 자주 가느냐? 네. 예. 회복은 했지만 제일 밑에 수준에 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거의 지금 마이너스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웬만한 것들이요. 그러네요. 극장이요? 여러분 극장 팬데믹 때보다 많이 가시나요? 팬데믹 이전 대비 2019년 대비. 그건 모르겠어요. 예. 여기 보면 여전히 한 15% 정도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밑에 있네요. 예, 극장도. 안 가고 있습니다. 딱 그런 느낌.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느끼시는 것에 아마 공감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압도적이 제일 많은 거가 뭐냐면 제일 위에가 뭐냐면 피트니스를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얼마 전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한번 뭐 제가 내용까지는 안 봤지만 기사로 흘러가는 거 보면 요즘 당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근에서 제일 많이 물건 내놨는데 안 팔린 거 홈트라는 겁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걸 보면 이게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주가 떨어졌다고 사시는 것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를 많이 찾는데요. 맞아요. 미국 주식은 거기서 스탑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홈트를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강조해 주신 대로 미국 주식은 항상 이익의 변수라는 점, 지금 현재 이익이 계속 적자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주택업체 강세 이유가 있다. 최근에 주택 지표도 그렇고 관련주도 그렇고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또 많이 좀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관행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는 오늘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 주택 건설업체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사업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것들은 흔히 합니다. 이런 거. 제조업도 하고 비제조업, 제조업 이럴 때 우리 PMI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예. 것들이거든요. 주택 건설업체의 월간 신뢰도 지수가 엊그저께 발표됐는데 55가 나왔어요. 기준선은 50입니다. 50. 그러네요. 그러니까 50 이상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네.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1년여 만에 지금 50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이제 매물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게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주택은 미국은 거기다 이제 장기의 확정 금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30년 모기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보니 변동금리 몇 년, 2, 3년 지나면 변동금리를 바뀌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 자금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근데 기존에 보면은 현재는 6%가 넘는다는 겁니다. 모기지 새로 일으키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집을 팔고요. B라는 집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새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새로 모기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2, 3% 받던 사람이 갑자기 6%. 100만 불이면요. 100만 불 후가 쉽게 100만 불 400만 불 하거든요. 100만 불이면 6만 불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3만 불 내는 걸 6만. 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현재 6% 이상의 금리를 내는 사람이 92%고 그중에서 특히 4분의 1은 3% 미만으로 모기지를 받고 있다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은 주택이 많은 사람 팔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옮기려는 사람들은 못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주택의 매물이 잡았고 신규 주택에만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주택을 우리를 보면 모델하우스 가는 사람들은 방문자 수가 4%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은 리얼터 부동산이라 그래갖고 그들이 다 팝니다. 모든 집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료가 있지 않습니까? 중개료가. 예, 맞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뭐 예를 들어서 3%를 주게 돼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 깎는 겁니다. 2%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지금 그렇지 않은 목재 가격이 떨어졌는데 예. 집은 잘 팔리고 예. 인센티브조차도 줄여줘요. 그러네요. 월급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을 예. 깎는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 느낌으로 보면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신규 주택이 계속 그게 좋구나. 바로 그러면서 예. 톨브드라스, 디아롤튼, 레나 이런 것들이 사상 최저가 내지는 52주 추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도 예. 마찬가지.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네요. 보통 예. 그럴 때는
홈빌더.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 빌딩이 아니라 홈입니다. 홈. 주택 건설업체 ETF XHB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들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건설의 좀 다른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ETF XHB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